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청원경찰 부분에서 무기관리라는 부분을 들어갑니다. 챕터는 8번인데요. 경비업법 관련 부분에서 특수경비원들이 무기와 관련된 휴대가 가능하듯이 청원경찰도 무기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챕터 8번의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인데요.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무기 휴대가 가능한지 보죠. 지방경찰청장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일단 허용을 해야 되는가?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가 신청합니까?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그랬어요.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서 누구에게?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은 일단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해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경찰서장에게 시키는 거죠. 자,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빌려줘라 라고 시켜서 대여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 사람을 잘 물어봐요. 그래서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죠. 신청의 주체는 누구예요? 청원주입니다. 그럼 지방경찰청장이 누구에게 시키나 그랬어요? 관할경찰서장에게 시켜요. 누구한테 줘가지고 지니고 다니라고?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해서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맨 끝에가 뭐라고 끝나 있어요?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재량형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서 법률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미 보셨던 것처럼 옷에 대해서 배우셨죠? 청원경찰의 복제, 즉 옷과 무기 휴대에 대해서는 무엇에 일단 규정을 따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조문들이 들어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무기 대여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쌍가로 1번.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걸쳐서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방금 전에 신청하라 그랬죠. 그래서 경찰서장을 걸쳐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쌍가로 2번을 보면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무기를 일단 휴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절차가 뭐가 있냐면요. 청원주가 일단 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돈을 내요. 국가가 돈을 공짜로 사주지는 않기 때문에 청원주가 무기에 상당한 금액을 내면 비용을 부담하면 청원주가 무기를 구입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구입합니다. 청원주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무기를 지방경찰청장이 구입을 하면 무기를 구입함과 동시에 청원주가 국가에 무기를 기부 체납한 것으로 돼요. 쉽게 말하면 증여하는 것으로 됩니다. 법적인 구조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게 돼요?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그것을 누가 빌려 쓰는 용도가 된다? 청원경찰이 빌려 쓰게 되는데 이때 빌려갈 때, 대여받아 갈 때 청원경찰이 돈을 주고 산 그 무기만 그 당해 청원경찰에게, 청원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쌍가루 2번의 두 번째 밑줄을 보면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라고 표현된 것은 청원주가 신청하고 돈을 냈던 그래서 산 그 무기에 대해서 그 돈 낸 청원주에게 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정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그리고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앞에 보셨던 법률 조문과 모양은 같죠. 근데 중간에 하나의 조건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하여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무기의 점검 부분, 무기 관리 부분이 나오죠. 무기 점검보입니다.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는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권자가 누굽니까? 관할경찰서장입니다. 서장이고, 그리고 언제마다 한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월 1회 이러면 틀립니다. 수시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기나 주체 뭐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가 당연히 나오고요. 그다음 무기관리 수칙을 봅니다.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 불이용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원주도 물론 준수하셔야 되지만 청원경찰도 직접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하시면서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칙을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먼저 청원주의 무기관리입니다. 청원경찰이 준수해야 되는 것이 있고 청원주가 일단 관리할 때 준수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청원주입니다.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그랬습니다. 영 제16조에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조문은 실제로는 시행 규칙입니다. 옆에 근거가 써져 있다시피 청원주는 다음과 같이 즉 다음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속행위죠. 의무입니다. 쌍가로 1번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와 탄약 출납부 그리고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체가 청원주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무기 탄약 접수부, 출납부 그리고 이제 운영카드는 누가 정하는 거였어요? 경찰청장이 정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지방경찰청장이 나오지만 몇 안 되는 부분에 경찰청장이 등장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주체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시다시피 무기 탄약 출납부 그리고 무기장비 운영카드는 누가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한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쌍가로 2번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돼요. 즉 청원주가 무기관리 책임자를 정하고 누가 무기관리 책임자라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쌍가로 3번 무기고와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 방습, 방화, 총가 등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기고와 탄약고는 단층에 둡니다. 이게 이제 여러 층으로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각각 단층에 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환기, 방습, 방화, 총가 시설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의 다른 뭐 습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화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이제 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건조하면 정전기 관련으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방습, 방화, 총가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쌍가로 4번 탄약고와 무기고는 멀리 떨어진 것에 설치해야 돼요. 같이 설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워낙 커지게 되죠. 같이 이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탄약고와 무기고는 서로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된다. 즉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로부터 좀 떨어뜨린 데에 멀리 설치해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 쌍가로 5번 무기고와 탄약고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일단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근무 시간 이후에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해야 됩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어차피 근무 시간이 아니면 뭐 숙직을 하시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를 해서 보관을 하게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열쇠도 무기 탄약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가 원칙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쌍가로 3번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이고요. 매월입니다.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매달 점검을 하셔가지고 실태 파악을 한 결과를 일단 다음 달 3일까지 서장에게 보고한다. 그 다음 쌍가로 7번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서장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쌍가로 6번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배상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단서가 붙어 있죠.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문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인데 단서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어떤 전시나 사변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액 배상하지 않을 수 있다,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문에는 경찰청장이고요. 단서에는 지방경찰청장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워낙 이 무기 부분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설문마다 전부 다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변경시켜서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뭐 다른 시험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죠. 그 다음 무기 탄약 출납입니다. 예형제 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준수사항이죠. 다만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고 중지시킬 수도 있고 회수해서 집중해서 보관할 수도 있다. 이거는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랐을 때의 이야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조심하세요. 누구의 지시에 따르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쌍가로 1번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는 무기 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출납사항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쌍가로 2번 소총의 탄약은 일정당 15발 이내 그리고 권총의 탄약은 일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해야 됩니다. 이때 출납할 때에도 생산이 된 지 오래된 탄약을 우선해서 출납해야 돼요. 즉 오래된 건 먼저 써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출납된 즉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 출납해야 됩니다. 일정당 15발은 소총이고요. 일정당 7발은 권총입니다. 그래서 총기에 따라서 일단 출납 정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쌍으로 3번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됩니다. 매주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쌍으로 4번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장에게 무기를 수리해달라고 목록하고 운영 카드를 첨부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은 청원주와 주로 관계가 됐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원경찰하고 주로 관계가 됩니다.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의무이죠. 지침이고요. 쌍가로 1번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인수인계할 때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합니다.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하다. 쌍가로 2번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해야 됩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해라 라는 거죠. 소총은 우로 꽂고 갸우로총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총 자세를 유지합니다. 좌로 꽂고 거는 게 아니에요. 우로 꽂게 갸우로총입니다. 우로 꽂게 갸우로총 자세를 유지한다. 쌍가로 3번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손질을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꼭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급받은 그 본인이 보관 휴대에 손질을 해라 라는 뜻이죠. 쌍가로 4번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는 반드시 총구를 어디로 향하게 한다? 공중으로 향하게 합니다. 지면이 아닙니다. 지면이 지금 이 조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가 들어있어요. 쌍가로 5번 무기 탄약을 반납할 때는 손질을 철저히 해야 돼요. 손질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쌍가로 6번 근무시간 이후에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근무 교대자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인수인계 시간 뒤에 오는 청원경찰이 있으면 그쪽으로 인계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청원주에게 반납을 하는 거죠. 청원주에게 반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제 이 조문이기 때문에 조문을 되도록이면 바꾸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그대로 일단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무기 탄약 회수 대상자입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그 밑에 있는 쌍가로 1, 2, 3, 4, 5, 6번에게는 지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한 무기와 탄약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면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자입니다. 민사소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사상 조사를 받는다. 세 번째 사의를 밝힌 자, 사유를 표명한 자죠. 네, 그만두겠다라고 표명한 셈. 그 다음 네 번째는 평소에 불평이 심해서 염세적인 자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벽이 심한 자, 즉 술버릇이 심한 자죠. 여섯 번째 변체적 성벽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6가지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기 탄약을 회수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자체가 실제로 이제 두 문자로 외우실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이 두 문자로요. 징형사, 평주성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징계, 형사사건, 사의평형, 평소에 불평이 있다. 평소에. 그 다음 주벽이 있다. 그 다음 성벽이 있다.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죠. 그 다음 분사기 휴대입니다. 청원주는 총포도금,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분사기를 청원경찰에게 소지를 시키더라도 무슨 법에 따라서 총포도금, 화약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누가 허가를 얻는다? 청원주가 허가를 얻는다.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소지 허가를 얻는 거예요. 소지 허가를 얻어서 누구로 하여금 청원경찰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는 청원주입니다. 실제로 분사기 휴대는 누가 합니까? 청원경찰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해서 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사기라 하더라도 총포동 화약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따로 얻으셔야 돼요. 이 법상. 그래서 소지 허가를 얻는 사람은 청원경찰이 소지 허가를 얻어서 누구한테 직무상 쓰게 하는 것이다? 청원경찰에게 주면서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과정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또 잠깐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은 그랬어요. 징형사, 평주성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1번 직무상 비위로 징계가 된 자. 직무상 비위로 징계됐다. 맞습니다. 징형사 할 때 사의를 밝힌 자 2번도 맞습니다. 3번 평주성 그랬을 때 성벽이 있는 자, 변태적 성벽이 있는 자. 그리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자주 쓴다고 탄약과 무기를 안 주면 안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2번 무기관리 수칙인데요.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와 무기장비 운영카드 맞죠? 경찰청장이 정하는 거 비치 기록하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죠. 그리고 저장했다고 누구에게 통보해야 돼요?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무기와 탄약은 복층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단층으로 각각 분리시켜서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환기, 방습, 방화, 총가 등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번은 틀려 있습니다. 4번 탄약고는 무기와 떨어져 설치해야 하며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이 수용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죠. 그 다음 3번 청원경찰과 분사기 및 무기 휴대인데요.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1번이 맞네요. 사람이 일단 신청은 누가 한다? 청원주가 한다. 그럼 물건 사는 건 누가 산다? 지방경찰청장이 산다. 삼가 동시에 누가 갖게 된다? 국가가 갖게 됩니다. 이 기부 체납하는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것을 지방경찰청장이 누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경찰서장한테 시켜가지고 청원경찰이 무기를 들고
근무를 할 수 있게 휴대하게 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청원주는 총포동 화약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사기의 소지 신고 후 소지 신고가 아니라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건 허가 대상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관할 경찰서장이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 체납한 무기에 한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한한다 그랬죠. 그 기부 체납해서 사게 했던 그 무기만 일단 다시 이제 빌려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월 2회입니까? 아니죠. 손질하는 것은 매주 1회 손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를 봅니다. 4번은 청원경찰이 무기 대여 및 무기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 1번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하셔야 됩니다. 2번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원경찰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 부령으로 되어 있어요. 즉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2번 틀렸고 3번 청원주는 자신이 국가에 기부 체납하지 않은 무기도 대여 신청 후 국가로부터 대여하여 신청을 수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청원주는 자신이 국가에 기부 체납한 그 무기에 한정되어서만 휴대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